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탄생 의미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 정책, 일자리 부족을 극복하고 경제를 도약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입법, 사법, 행정 모두 갖춘 행정수도 완성은 물론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통해서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입법부입니다. 2021년 국회 운영위에서 본 의원이 직접 국회 세종의사당 법을 심의 통과시켰고 2023년 관련 국회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올해 예산 350억 원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117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회 완전 이전의 조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위해 국회의장, 당 지도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지금까지 15차례 회의를 통해서 사업 추진 방식과 기재부 협의를 위한 총사업비를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입니다. 2022년 제가 대표 발의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됐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예산 45억 원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5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끝으로 사법부입니다. 21대 국회에 이어서 22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예산 확보가 절실합니다.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내겠습니다. 판례를 보시면 국회 세종의사당, 또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 주요 시설이 위치할 행복도시 중심부 일대 약 210만 평방미터입니다. 국가상징구역에 대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행복청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으로서 행복청 산하 운영위원회와 함께 연석회의를 열고 국가상징구역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에 대해서 국민주권 등 비전 철학, 의사당과 상징구역 연계 방안, 공모 방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워싱턴 DC를 예를 들었습니다. 국가상징구역은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내셔널몰처럼 전 세계 이목을 끌 수 있는 명소로 태어나야 합니다. 내셔널몰은 1790년대 계획 수립 이후 완공을 선언한 2003년까지 약 200여 년에 걸쳐서 조성돼 미국과 미국 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징합니다. 세종의사당, 세종집무실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은 우리나라의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가상징구역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겠습니다. 국회의사당과 세종집무실 상징구역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 지연, 사업 규모 축소, 총사업비 감액을 방지하는 특례를 담겠습니다. 국회, 대통령실 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을 위한 주택 특별 공급을 검토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통해 구현되어야 할 가치를 담겠습니다. 기능적인 의회를 넘어서 민주주의, 국민 주권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국민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주화 투쟁과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반영하며 한국 민주주의 재건과 새로운 국가적 도약을 상징하는 가치를 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착실하게 추진해서 70만 세종시 도시 완성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정체된 인구 유입, 부족한 일자리, 부실한 지역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현장에서 듣고 정책 개발과 입법에 힘쓰겠습니다. 세종 국가산단 성공을 위해서 대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유치의 핵심은 막대한 투자입니다. 탄핵 이후 펼쳐질 조기 대선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네. 국가 상징구역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세종시 호수공원하고 중앙공원이 빠졌어요. 사실 세종시로서 이 재정 부담하기가 관리하는 게 되게 어려운 구역이거든요. 네. 그럼 국가 상징구역하고 인접해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국회 정원이라는 얘기까지 표현할 정도인데 혹시 여기는 국가 상징구역에 포함시키실 계획은 없으세요? 이제 제 생각인데요. 국가 상징구역이 요 빨간선 바운더리가 210만 평방미터면은 평으로 환산하면 63만 5천 평 됩니다. 국회의사당이 19만 평이에요.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이 한 6만 평 됩니다. 나머지 부지가 이제 국가 상징구역인데 이제 워싱턴 DC 내셔널몰처럼. 자, 이게 일단은 지금 국가 상징구역에서 건축 도시 통합 설계 들어가는 거는 마스터 플랜 나는 거는 여기만 들어갑니다. 제 생각엔 지금 호수공원, 중앙공원, 국민수목원 이제 산림청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에 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향후에 정부 부처와 그다음에 국가 상징구역과 그다음에 중앙공원, 호수공원, 국민수목원 다 포함을 해서 여기는 정부가 관리하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책정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지금은 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부처, 청사부지, 그 다음에 호수공원, 중앙공원, 국가상징구역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럼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좀 제정 내지는 개정을 좀 해야 되겠죠. 일단 특별공급 관련해서 지금 인구 유입이 안 되고 있어요. 요인이 안 생기잖아요. 국회 사무처 한 6,000명, 7,000명 내려오는데 강제 이주당하는 거거든요. 자,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강제 이주 당하는 공무원들한테는 특별 공급을 줘야 된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 전에 2021년도 폐지됐던 특별 공급은 강제 이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 공급을 받았어요. 장차관들, 정무직들, 별정직들 몇 개월 살고 팔고 몇배 이익 남겨놓고 다 도망갔잖아요. 강제 이주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특별 공급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당이나 대통령 집무실도 한 1,000명이 내려옵니다. 600명 정도 내려옵니다. 국회 세종사당 내려오게 되면 6,000명 정도 내려옵니다. 가족과의 치매는 엄청 많겠죠. 이분들한테 줘야죠. 강제 이주 당하는 분들에 한해서 여기서 공직생활 한다고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절대 정무직, 별정직 이런 사람들 선출직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법에 명시해서 추후라도 나중에 강제 이주 당하지 않은 사람이 특별 공급받는 일은 절대 없도록 법을 정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곧 더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70만 목표 하고 있잖아요. 지금 100만도 얘기하고 80만도 얘기하는데 100만 어렵습니다. 세종시는 예정지역은 딱 50만이 짜스트예요. 더 이상 못 들어가요. 이 동지역은. 그리고 읍면지역에 지금 9만인데 11만을 늘려서 20만 만들면 딱 70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100만 얘기하고 뭐 80만 얘기하잖아요. 현실성이 없어요. 국회 세종사당, 국가산단, 대통령 집무실 등등 하면은 70만 가능합니다. 빨리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대통령 집무실. 제가 지금 연석회의도 하고 하는데요. 대통령 집무실하고 국가상징구역은 행복처에 관장하고 있습니다. 의사당은 건립위원회 관장하고 있고요. 대통령 집무실은 지금의 청와대 수준만큼 진짜예요. 제 의견은. 저번 주에 회의를 할 때 공식 제안을 했고, 자, 지금은 그동안 용역을 했어요. 행복청에서. 근데 상당히 축소된, 처음에는 7천억이었어요. 사업비가. 근데 갑자기 3천억에서 5천억으로 줄어버렸어요.
그 왠가 했더니 이제 용산에서 이거를 좀 축소한 것 같아요. 그 2차에 물론 마스터 플랜이니까 이번에 이제 건축 도시 통합 설계가 2차에 이번에 이제 대선 있게 되면 대통령 세종지무실을 최소한 청와대 규모만큼은 짓자. 관저도 짓고 경호처도 짓고 그 다음에 보안시설, 안보시설, 벙커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 5천억 정도 사업비가 계산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한 7, 8천억 소요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집무실이 한 7, 8천억 되지요. 그 다음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한 6조 되지요. 또 국가상징구역 그 사이에 한 40만 평도 채워야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행특회계에 지금 8.5조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법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행복처건 8.5조만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8.5조에. 법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조는 행특회에 담겨 있는데 국회의사당 국가상징구역 예산은 별도로 한다라는 규정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수월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건립위원회가 지금 한 달에 한 4번 정도 열립니다. 빠짐없이 참석을 했는데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5차례 전체 회의, 그 다음에 소위를 거쳐서 지난주까지 제가 참석을 했었고요. 사업 방식은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결정한 거는 국회의사당 건립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최종은 의장님이나 국회 사무처에서 결정을 하겠죠. 사업 방식은 뭐 이제 턴키 방식이 있고 설계와 공사 분리발주가 있고 또 실시 설계 및 기술 제한 방식이 있고 이렇게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결정을 했습니다. 건립위원회에서는 뭐 행복청에서도 발표하겠지만 턴키 방식은 아니고요. 분리발주도 아니고요. 실시 설계, 기술 제한 방식으로 건립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실시 설계, 기술 제한. 엄밀히 따지면은 반턴키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총 사업비는 설계비 포함해서 그 다음에 공사비까지 해서 땅 구입비까지 해가지고 처음에 한 4조에서 5조 정도 받는데 면밀히 검토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마스터 플랜은 안 나왔지만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19만 평입니다. 지금의 국회의사당 여의도보다 거의 2배에 가깝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한 6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본회의장까지. 당장은 본회의장은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나 공사는 안 되겠지만 총체적으로 총사업비를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씀 안 드릴게요. 6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상징구역 말씀드렸는데 총사업비 협의는 이게 이제 결정이 되면 이제 국회의장께서 이제 사인이 되면 그 사무처 산하에 추진단이 있습니다. 이제 추진단이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 국회의원 몫이 좀 크죠. 기재부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해서 뭐 때로는 또 압박도 하고 해서 그 사업비가 축소되거나 또 사업 규모가 축소되거나 또 지연되거나 하는 걸 방지해야 되거든요. 그건 제가 이제 특별법으로 만들겠다. 특별법으로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지연됐냐면 원래는 2024년 12월 달에 공모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즈음에 우리 건립위원회가 의사당 건립위원회가 발족이 됐잖아요.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 국가상징구역이 이 부분이 어찌됐든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 대통령 집무실 따로 놀고 그 다음에 상징공원 따로 놀고 국회의사당 따로 놀고 그래서 과업지시서 내지는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국가 상징구역을 국제 공모를 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좀 줘야 되겠다. 왜냐면 국가 상징구역이면 의사당도 포함이 되거든요. 배치도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마스터 플랜을 짤 거기 때문에 당시에는 행복청에서는 의사당은 생각 안 하고 대통령 집무실하고 국가 상징구역만 공원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의사당이 더 면적도 크고 굉장히 상징적이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외관이 됐든 특히 외관 저 워싱턴은 그나마 이렇게 잘 조화롭게 돼 있거든요. 근데 따로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국회 의사당 건립위원회와 행복청의 국가상징구역 운영위원회와 좀 몇 차례 연속회의를 통해서 좀 세밀하게 좀 점검을 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그 언제쯤으로 지금 그래서 2월 말로 연기됐습니다. 아직 그 검토 전인가요? 지금 그걸 만들고 있죠. 가이드라인을. 행복청도 만들고 있고 건립위원회에서도 의견을 제안하고. 그러면 사실상 그 대통령 제2집무실이 지금 행복청에서 2027년에까지 한다고 공언을 한 건데 그게 이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규모는 굉장히 축소됐기 때문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청와대 수준까지 만약에 그 기능들이 다 들어가게 된다면 27년도는 안 되죠. 그러면 언제쯤으로 좀? 저는 다 하게 되면은 만약에 28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28년. 네네네. 우리 세종시가 70만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그다음에 국가산단 이 성공적으로 돼야 됩니다. 국가산단은 83만 평인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보상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행복청이나 LH의 규정을 보면 그 뭐 이제 뭐 자율주행 뭐 이제 소부장 쪽으로 많이 돼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리는 구상은 아리백 기업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리백 기업. 그 국가선단 인근에 연서면 일대에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은데 타 시도가 이제 전라도와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이제 태양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산단에다가 전기를 공급하고 지금 제가 그동안 이제 접촉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삼성, SK, 그다음에 한화. 근데 한화는 지역기업인데 제 생각은 아리백 기업인데 이제 방산 산업이 좀 우리나라가 좀 잘 되고 있잖아요. 반도체는 지금 요즘 좀 안 좋습니다. 상황이. 방산 산업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제가 한화 임원들을 좀 만났습니다. 한 2차례 만나가지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투자 이게 이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거. 정부의 의지가. 지금은 좀 상황이 지금 뭐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이 좀 그래서 어떤 조기 대선이 있으면은 뭐 이제 저희 당이 만약에 승리하게 되면 좀 탄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인구 유출되는 문제는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뭐 대학 입시 때문에 좀 그 학부모님들이 이제 대전으로 다시 이제 회귀하는 인구 유입 그 해야죠. 근데 당장은 요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자 이거를 빨리빨리 하면은 우리 인근 도시에서 오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 올 수 있도록 이번에 조기 대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국가균형발전 정책 관련해서 좀 아주 디테일하게 수도권 규제 좀 강화하고 완화시키는 게 아니고 강화시켜서 자꾸 지방으로 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저출생 문제 해결 못합니다. 네.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저 젊은 사람들이 뭐 결혼하고 그걸 안 합니다. 지금 0.6까지 내려가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 당은 국가균형발전 관련해서 좀 세밀하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고 제가 지금 주도하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 국가균형발전 관련해서 상징적이고 제일 심도 있게 고민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지금 지도부와 협의를 하고 또 국회의장님과 잘 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실상금 관련해서는 참 답답하네요. 워낙 많이 전화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결국은
뭐 당장이야 이게 뭐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 국회의사당이 오면은 관련 협단체들이 많이 올 거예요. 정부 부처도 내려와 있으니까 뭐 행안부가 됐든 기재부가 됐든 뭐 과기정통부가 됐든 관련된 협단체가 전부 다 서울에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국회가 내려오잖아요. 다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 동지역 안에 건물을 질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어요. 지금에 있는 상가를 좀 전용을 해서 업무 공간을 바꿔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저 엠브리지 저 놀고 왔다 갔다 보면은 참 속상해요. 저런 걸 예를 들어서 협단체가 큰 협단체가 저거 사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해내 나갈 생각이고 결국은 중요한 거는 집권 세력의 의지예요. 속도가 분야냐 국가균형 발전 관련해서 의지가 있냐 없냐는 그 지도자의 몫이라고 봐요. 근데 현 정부는 별 의지가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저는 이제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용어보다는 국민균형 성장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국민균형 성장. 국가균형 발전, 지역균형 발전, 지방균형 발전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워딩이 많은데 결국은 국민이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국민균형 성장을 이뤄내자라는 측면에서 저희 당은 아주 확고하게 균형 성장 관련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매뉴얼도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